조용한 겨울 아침이었다. 밖은 은빛으로 고요했고 잠시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그러다 평화는 깨졌다. 76세의 마거릿은 우편을 찾으러 밖으로 나갔다. 전에 수천 번 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그 아침, 발이 얼어붙은 땅 위에서 미끄러졌다. 세상이 빙글 돌았다. 몸이 땅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함을 깼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40분이 지나서야 누군가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부르지 않았다. 단지 얼어있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내가 마거릿을 몇 주 후 만났을 때 그녀는 말했다. 무서웠던 건 넘어지는 일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강함이 무기력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깨달았을 때였다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댓글 1 남겨주세요. 스테프 1 굶지기기 전에 숨 쉬세요. 몸은 단지 넘어지는 게 아니라 멈춰버린다. 마거릿이 땅에 떨어졌을 때 심장은 뛰고 근육은 긴장하고 숨은 사라졌다. 마치 몸이 길시정지를 눌렀듯이 이 반응엔 이름이 있다. 긴장성 마비. 우리 신경계의 고대 반사작용으로 몸을 얼려서 살아남게 한다. 그러나 고령의 성인에겐 위험할 수 있다. 혈류를 느리게 하고 뇌를 어지럽게 하며 두려움 속에 몸을 가둔다. 그러니 첫 번째 단계는 움직이는 게 아니다. 숨 쉬는 것이다. 마거릿은 기억한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숨 쉬는 법조차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간단한 것을 가르쳤다. 리셋 호흡. 코로 4초간 들이쉰다. 2초간 참는다.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쉰다. 이것을 3번 반복한다. 그녀는 매일 아침 연습했다. 이상해요. 그녀가 나중에 웃으며 말했다. 2번의 깊은 숨이 내가 잃었다고 생각한 힘을 되돌릴 수 있다니요. 숨은 공황과 통제 사이의 다리다. 두려움과 자유 사이의 다리다. 움직이기 전에 당신은 자신에게 돌아와야 한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와닿는다면 이 채널 구독하세요. 다음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입과 몸의 침묵을 들어라. 두려움의 폭풍이 가라앉으면 정적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당신의 몸이 말을 한다. 넘어진 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서두르는 것이다. 하지만 마거릿은 멈추는 힘을 배웠다. 호흡 후에 그녀가 말했다. 나는 눈을 감았어요. 3가지 질문을 스스로 물었죠. 나는 정상적으로 숨쉬고 있는가? 어디가 아픈가?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 1분의 성찰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황금의 1분이라 부른다. 목을 움직이지 않고 그녀는 천천히 손가락과 발가락을 흔들었다. 그 다음 손목, 발목도. 날카로운 통증이나 무감각은 없었다. 단지 생명, 돌아오고 있었다. 이 작은 움직임들은 신경계를 다시 일깨운다. 정전 후 불을 켜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이 연습을 테켄, 타이켄, 강철 테스트라고 부른다.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가 넘어지고 난 뒤 90초 동안 정지 상태를 유지하면 2차 부상을 30% 줄일 수 있다. 마거릿이 기다렸다고 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들렸다. 저는 괜찮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듣기로 선택했어요. 가끔 강함은 서는 것이 아니다. 우아하게 기다리는 것이다. 삶과 구르고 일어나기. 이제 용기의 순간이 온다. 다시 서기. 빠르게도 두려움과 함께도 아니다. 방법론으로.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상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려 할 때 생기기 때문이다. 구르고 일어나기 방법은 간단하지만 강력하다. 마거리든 떨리는 손과 묵묵한 결단으로 그것을 배웠다. 첫째, 그녀는 천천히 한쪽, 더 강한 쪽으로 돌았다. 둘째, 한 무릎을 굽히고 그쪽 팔로 지탱했다. 셋째, 그녀는 팔꿈치 손바닥 순으로 천천히 굴러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숨 쉬어, 내가 상기시켰다. 그녀는 했다. 그 다음, 손과 무릎으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 기어서 의자, 테이블 또는 소파 다리 같은 든든한 지점을 찾았다. 한 손, 한 무릎, 한 번의 숨씩 그녀는 기었다. 튼튼한 가구 한쪽에 손을 얹고 그녀는 더 강한 발을 앞으로 내밀었고 누르고 밀었다. 성급하지 않게 조화롭게. 두 번의 숨 후 그녀는 서 있었다. 눈물이 그녀의 눈을 채웠다. 난 몰랐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아직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이 방법은 미국 노화연구소의 테스트로 부상 위험을 45% 줄인다. 그보다 더한 것은 믿음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시 서는 것은 단지 신체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선언이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사과 15개의 성스러운 분. 많은 사람들은 다시 일어섰을 때 위험이 끝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다음 15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마거리디 처음 일어섰을 때 그녀의 심장은 뛰었고 시야는 흐렸다. 그건 기립성 저혈압이라 불린다. 갑작스러운 혈압 하락. 재등락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다시 멈춰라. 지탱했던 물체에 기대라. 맥박을 느껴라. 세려고 말고 단지 다시 연결되기 위해. 약하거나 뛰는 듯 하다면 다시 앉아라. 마음이 나침반을 찾는 듯 조율되게. 하버드 유니버서티의 연구에 따르면 일어나서 단지 20초만이라도 멈추는 노인들은 실신 위험을 70% 줄일 수 있다. 단 20초 그게 전부다. 마거리든 혼잣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집이에요. 나는 안전해요. 나는 숨 쉴 수 있어요. 그 작은 확언들이 그녀를 자기 자신에게 돌려보냈다. 그런 뒤 물 한 잔의 담요 하나 어깨에 감싸고 따뜻함, 고요함, 감사함. 전 예전엔 치유가 고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알아요. 치유는 느려지는 것이에요. 몸이 다음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평화를 기억하게 하라. 오과 자신감을 재훈련하라. 회복은 일어나면서 끝나지 않는다. 진짜 치유는 당신이 다시 당신의 몸을 믿기 시작할 때 시작된다. 넘어지고 난 뒤 두려움은 자연스럽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기억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도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감옥이 된다. 그래서 나는 마거릿에게 실내의 마이크로 움직임을 가르쳤다. 아주 작고 의식적인 동작들, 몸이 다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제스처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그녀는 몸을 부드럽게 좌우로 옮겼다. 앉기 전 그녀는 느리게 의식적으로 각 발목을 5번 들어 올렸다. 서 있을 때 그녀는 뒤꿈치에서 발끝으로 흔들었다. 하루에 단 5분. 그게 전부였다. 3주 후 그녀가 말했다. 혼자 비행기 걸어 복도까지 걸었어요. 바닥을 느꼈어요. 걸음의 리듬을. 두렵지 않았어요. 도쿄의 노인학 연구소처럼 비슷한 운동은 4주 만에 낙상 불안을 50% 줄였다. 하지만 마거릿에겐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자유였다. 내가 처음으로 다시 정원에 갔을 때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봤어요. 왜냐